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코스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잘 가고 있고 또 뭐 아시아 증시도 사실 어, 뭐 니케이도 0.4%, 상해 종합이 0.2% 빠진 거에 비하면 코스피가 1.25% 빠지면서 3,000포인트 밑으로 이제 무너졌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우리 시장의 취약성을 또 다시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요즘에 계속 미국 시장과 이제 디커플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열리면 우리 시장에는 뭐 내일 오후, 모레 우리 시장 정도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칠 텐데, 정작 미국 시장은 잘 간단 말이에요. 뭐 테이퍼링이 시작되든 말든 건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런 정도는 그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유독 출렁거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전혀 상관을 안 하는데 우리 시장은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 좀 이제 시작되면 그러면 출렁거리겠지, 변동성이 커지겠지 하면서 미리 빼는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그 주체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골고루 빼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코스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급이 오늘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갔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어, 뭐 코스피도 외국인이 팔았고 많이 팔았죠. 4,400억 원어치 제일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샀고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뭘 샀을까? 또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뭘 샀을까를 보다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지금 FOMC라고 하는 주요한 어떤 이벤트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 코앞에 와 있는데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과연 왜 샀을까? 또 코스피에서 팔았지만 그럼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 이렇게 많이 팔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인데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을 한번 보자 하고 어, 뒤져봤더니 뭐 몇 종목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서대로 다 거의 다 잘 갔지만 주가가 못 간 종목들 물론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또 숨고르기 하는 종목도 있고 뭐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만 똑같은 기준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만 거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좀 눌린 종목들.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다시 띄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종목들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주가는 눌린 주가는 못 간 그런 종목 5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못 간 종목 5종목 이렇게 총 10종목을 코스피와 코스닥 5종목씩 해서 10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면 뭐 흥미로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부터 보면 코스피는 186종목이 올랐고 683종목이 빠졌습니다. 1.25% 하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357종목이 올랐고 1025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44%밖에 안 빠졌어요. 이건 뭐냐? 시총 상위주들이 잔뜩 잘 갔다는 뜻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원화 약세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졌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로 출발을 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1%대 상승 어제 그런 것에 의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또 코멘트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FOMC 일단 경계감이라고 봐야 돼요. 코스닥 1일 동향을 보면
FOMC 앞둔 경계 매물 출회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지수 하락 마감했다. 오늘 기업 실적의 호조,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발표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던 방송 통신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를 보면 줄줄이 파란색을 보이는데 특히 LG화학이 5%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7.33%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늘 등장을 했는데 7.22%가 올랐습니다. 단숨에 시총 14위로 등극을 했고 포스코를 이제 거의 그 눈앞에 두고 있다. 좀 뭔가 그러니까 포스코라고 하는 한 10년쯤 전에 시총 2위에 있던 종목이 이렇게 새롭게 혜성같이 등장한 카카오페이라는 신문명 앞에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할까? 뭔가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카카오 이제 계열사가 카카오 포함해서 계열사가 코스피 시총 15위 안에 세 종목이나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코스피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요즘에 제가 계속 노바백스 보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아침마다 이제 브리핑에 계속 써드리고 있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의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6.87%잘 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스피 시총 이제 16위부터 30위까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카카오페이가 등장하기 전에 크래프톤, KB금융, SK이노베이션이 골고루 15위에 자리하다가 지금 이제 줄줄이 밀려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그 리니지 W인가요? 그 게임이 인기가 좀 있다고 하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제 게임주 오늘 줄줄이 좀 빠지는 와중에 NC소프트만 또 크게 그 어떤 시장의 반응을 얻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이 줄줄이 빨갛죠. 에코프로 BM이 5.2% 올랐고 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다 잘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인 거예요. 코스닥에서는 게임주들이 다 잘 갔습니다. 펄어비스는 좀 눌렸지만 그리고 CJENM이 5%대 하락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36%대 하락을 했고요. 이제 천부가 1%대 올랐고 이제 2차 전지주도 코스닥에서는 좀 괜찮았고 코스피에서는 조금 안 좋았고 이제 시장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보면 1,583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SFA 반도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두산중공업, 카카오, LG화학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LNF,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위메이드, 셀티론 헬스케어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X홀딩스, 한화생명, 또 일양약품, 신세계, 미래에셋증권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와이솔, 다나와, 리노공업, 메디포스트, 유비커스홀딩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부터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가격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 5종목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면 SK하이닉스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4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팔았고요. 개인은 3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2,000원이 빠졌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쭉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은 278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은 90만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살 때 가격은 좀 눌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금융지주가 두 번째인데 외국인이 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주가는 계속 잘 가다가 오늘 150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아마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될 텐데
금리 인상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 최소한 6개월 이상 전부터 그 기대감으로 오르게 될 텐데 벌써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 시기니까 한 종목 정도는 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이 우리 금융지주를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사실은 계속 샀어요. 오늘만 팔았을 뿐. 그래서 이제 13,450원 고가를 썼다가 오늘 살짝 이제 눌리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잘 가다가 살짝 눌리는 이런 타이밍은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LG가 외국인이 5만 5천 주를 샀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이틀 동안 1,900원이 오른 뒤에 이제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만 사고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왜 지주사들이 계속 이렇게 눌리죠? 지금 지주사들은 이제 그 이달 중순 이후가 되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은 특히 지주 회사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사둘 필요가 있지 않나. 배당주들 이 가격대 머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 연말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 이렇게 좀 눌리는 그리고 마침 또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지주회사 LG 살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도 오늘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3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개인이 3일 연속, 기관은 이틀 연속 사다가 오늘 하루 팔았습니다. 이틀 연속 1,500원 눌렸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사면서 매수량을 크게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올랐다 내렸다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그 흐름이 한 4만 8천 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눌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가는 더 크게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을 가보면 골프존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역시 급등을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 3,9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펄어비스도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네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매수 세가 좀 꺾인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틀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주가는 이제 10만 5천 원까지 이제 눌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동진 세미캠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도 계속 매수를 했지만 최근 3일 동안 팔았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3만 5천 원대 넘어갔다가 3만 3,300원까지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데브시스터즈도 외국인이 3일 연속 샀고 개인은 3일 연속 팔았고요. 13만 원이 넘어갔던 주가는 어느새 11만 4천 원대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아난티는 외국인만 팔다가 오늘은 또 외국인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2,100원, 200원이 하락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외를 보면 SK하이닉스는 0.47%, 500원이 오른 10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우리금융주주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LG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넷마블은 0.4%, 500원이 오른 12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가보면 골프존은 0.25%, 400원이 빠진 16만 2,6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펄어비스는 0.1%, 100원이 빠진 10만 4,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데브시스터즈 0.09%, 100원이 빠진 11만 4,3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난티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쭉 횡보하다가 그죠? 작년 이제 올해 8월 중순부터 횡보하다가 10월 이후에 급락한 이후 이제 상승 9만 500원, 9만 원대가 깨지냐 마냐 했을 때가 10월 13일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만 5,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지금 매물대 보시면 이제 긴 매물대가 10만 5,700원짜리인데 지금 오늘 사실 이 매물대에 걸쳤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있는데 내일 주가가 빠지면 이 아래쪽으로 가겠지만 시간에도 올랐고 수급도 좋아졌다. 그렇다면 위로 어디까지 갈까?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 위쪽에 11만 2천 원대까지 위쪽에 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보면 어느새 이제 고점을 헐헐 날고 있고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1선 아직도 멀리 12,000원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바닥이 어디일까? 쭉 그 주가를 늘려보니까 2019년도의 고점 부근 여기 아래쪽 매물대 보면 12,8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딪히고 하락을 하는데요. 그 자리가 아래쪽에 매물대 하단 그래서 12,8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싶고요. 올라가게 되면 13,500원쯤 되는 자리 그래서 위쪽에 이제 상승을 할 경우에도 한 13,500원 정도에서는 좀 눌리지 않을까. 여기서 크게 올라가긴 어렵고 바닥은 12,800원 많이 빠지지도 않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LG 보시면 길게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의 아래쪽 끝에 밑에 보시면 지난 9월 말과 10월 달에 이제 하단 그리고 7월 달에 하단 여기를 쭉 연결해 보면 9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한 9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바닥은 9만 원 정도를 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 바닥은 9만 원 정도다. 9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위쪽은 어디일까? 위쪽은 역시 고점을 쭉 연결해 보면 9만 7천 원대. 그래서 9만 원부터 하단 9만 원부터 상단 9만 7천 원 정도 되는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상황도 계속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넷마블은 역시 박스권에 갇혀요. 똑같죠. LG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9월, 10월에 하단을 연결해 보면 11만 2천 원대 그리고 올해 2월, 4월, 6월에 있었던 상단을 연결해 보면 10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단은 11만 원대 초반, 11만 2천 원대, 상단은 15만 원 정도 되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지금 그 구간에서 가장 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매물대만 놓고 보면은 아래쪽이 12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지금 자리가 매물대 하단쯤 되는 자리고요. 상단이 13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할 경우에는 1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의 이 위쪽 선 1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수급에 계속 주목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완전히 뭐 상승을 했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승세가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다시 상승 또 하락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이제 돌아 올라가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매물대도 그려놓고 했지만 42,500원 정도에서 하단 매물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43,000원 정도에서 이 지금 4일 연속 지금 하단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43,000원 정도에서 하단 지지를 받은 뒤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46,000원대까지. 지금 21선 자리까지. 근데 이제 그 바로 위에 11선이 있어서 45,000원 정도 되는데 44,000 잠깐만요. 눌러볼까요? 11선이 44,600 한 7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일단 44,700원을 정거장처럼 거쳐서 21선 자리가 46,600원쯤 되는 자리까지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또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존의 그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에 있었던 세 차례의 그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17만원, 16만 9,900원까지 갔는데요. 오늘 갔네요. 16만 9,900원까지 갔다가 빠졌는데요. 일단 이렇게 급등 이후 윗꼬리 달고 내려온 이런 차트 모양은 하락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제시하는 그런 차트다.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지금 5일선도 고개 쭉 들고 있고 11선, 21선은 거의 14만원대 가 있고 이격도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죠. 그래서 매물대 하단 일단 15만 5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그 자리는 역시 지난번 세 차례의 고점 부근을 연결해도 이 15만 5천원 부근대까지 나오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역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횡보한다. 여기서 하락한다기보다 횡보하면서 이 5일선, 11선을 기다립니다. 주가 흐름이 센 종목들은 그래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바로 다시 올립니다. 이 주가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역시 그 매수세가 이어질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바닥에서 매수할 만한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신에 좀 흘러내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한 15만 5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펄어비스도 좀 비슷합니다. 고점에 갔다가 좀 내려오는데요. 근데 내려올 때 역시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10만 한 2천원?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저는 보는데, 펄어비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보면 10만 한 2천원, 네, 10만 2천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하락을 하다가 위아래 꼴이 거의 이제 같은 이런 십자형 이제 캔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나왔는데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역시 일단 10만 6천원대 뭐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11만원 한 5천원 정도까지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역시 외국인 매수가 뒷받침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보면은 동진 세미캠은 급등 이후 살짝 빠졌다가 21선 받쳐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지금 21선 밑으로 하락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지금 매물대를 그려놨죠. 매물대 바닥 32,000원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34,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는 지금 긴 매물대, 이 긴 매물대에서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일선에 붙었고 매물대 바닥에 붙었고, 그리고 아래꼬리 길게 달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11만 한 3,3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게 되면 이 매물대 상단 12만 5천원짜리가 역시 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금방 뚫고 올라가긴 어렵고 12만 5천원을 고점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난티를 보면 역시 지금 급등한 이후에 한번 급락했다가 21선 딛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21선 밑으로 추락, 이제 61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 그래서 오늘 이제 61선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 저점을 좀 더 낮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매물대를 쭉 이어보니까 11,900원, 한 12,000원, 지금 12,100원이니까 11,900원 정도에서 그 저점을 이제 형성하게 될 것 같아요. 61선에서.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바로 받으면 위쪽 12,600원대, 7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빠지게 되면 그 아래쪽 매물대인데 11,200원 정도까지는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11,200원에서 위쪽에 12,700원 정도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눌려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짜내 보면, 오늘 같은 날 이제 FOMC 경계심 때문에 분명히 코스피도 팔았고 코스닥은 또 샀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을까를 보다가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눌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면 주가가 반등하겠구나, 또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미치게 돼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다가 그러면 오늘 이 종목들 한번 소개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고요. 외국인들 FOMC,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흐름, 매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